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과 관련해서 최근에 좀 논란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 그에 대한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특검을 실시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속으로 생각이 대해서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현 상황으로 봐서 맞다 틀리다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 공수처장님, 네. 그걸 아시고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금 우리 조정은 의원님이 뭐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반론도 있고 해서 한번 또 처장님 의견도 질문하겠습니다. 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그 연루가 된 사건들을 이제 고발하는 경우들은 뭐 양당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대부분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팩트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알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오히려 언론을 이용한 사건몰이, 여론몰이 이런 이야기는 검찰들이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조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경험과 식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과 관련해서 최근에 좀 논란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네. 네. 뭐 대통령 거부권까지 지금 뭐 이야기가 되면서 논란이 많은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까? 특검 실시 여부에 대해서. 저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지대하신데 기본적으로 국회의 그에 대한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검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불일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너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권을 제대로 일치시킨 다음에 앞으로 그 특검 수요가 있으면 좀 우리 네.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론 말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은 특검을 실시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속으로 이 부분에 생각이 대해서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일반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그 지금 된다는 말씀하신 생각입니다. 일반론은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당장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제 조건이 해결이 안 된 현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런 데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게 이 청문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에 관해서 그 특검 발의되고 또 의결되고 그다음에 또 제의 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회의 권능은 매우 존중되어야 된다는 아니, 말씀을 그거는 드립니다. 형식적 권한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법이 통과되고 실행되는 것이 현 상황으로 봐서 맞다 틀리다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평생 금방 법조인으로 제가 사셨는데. 말씀드린 그 의견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신이 안 되는 답변인데요. 제가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태도 유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각각 수사 중이죠. 따로따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론에서 아는 것 이상으로 지금 제가 보고받지는 전혀 제가 못하고 말씀드릴게요. 있습니다. 5월 4일 날 공수처에서 해병대 사령관 소환조사했잖아요. 네. 소환조사했습니다. 그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죠?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계속 수사를 하시겠죠? 제가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관한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아니, 수사 못 받고 상황이 아니고 있습니다. 수사 계획입니다. 예. 지금 소환조사 했으니까 앞으로 수사하실 거 아닙니까? 수사하지도 않을 건데 소환조사 하실 리는 만무하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 사건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하실 진행되는지 거잖아요. 그럼 수사 안 하실 살펴보겠습니다. 거예요. 아 참. 수사하실 거잖아요, 이거. 네. 그죠? 그리고 5월 14일 날 경찰에서 임성근 그 해병대 전 1사단장
또 조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지금 각각 수사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현역 장교들이 많이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군 검찰에서도 아마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 개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기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 기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공수처에서. 해병대 순직 사건에 관해서 대체적으로는 우리 공수처의 기소권이 좀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없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기소는 검찰에서 할 겁니다. 사건이 산산조각 나 있어요. 이게 통일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화라는 그런 수사, 그런 기소권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거 필요하겠죠. 그것도 동의를 못 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과 네. 관련돼 가지고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우리 공수처의 그 수사 그거는 제가 권능과 좀 이따 기소 이야기하겠습니다. 권능을 이첩권하고 기소권 확대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 될 때. 근데 자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통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가 그 잘 결정하실 걸로 그게 저는 믿습니다. 특검입니다. 네. 그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볼게요. 지금까지 보면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사건 접수하고 최초 압수수색 5개월, 압수물 분석 3개월, 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늑장 수사,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현 제도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다 산산조각 나서 산지사방 흩어져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다. 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관해서 입법부에서 현명하게 결정하실 걸로 보고요. 저희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 입법부의 결정에 따라 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권칠성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특검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 구조를 이래 만들어 놨다는 겁니까? 그 공수처는 그래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닙니까? 공수처장님. 네. 작년 9월 5일 날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이 관련 특검법이 발의가 됐어요. 네? 그걸 아시고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검에 대해서 그럼 보아도 특검법 발의 이틀 전에 고발된 고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그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뭘 특검 국회 입법 존중한다는 그런 말씀을 예? 원칙적인 고발 말씀을 사건이나 충실히 수사하세요. 네. 예? 아니 세상에 작년 9월 5일 날 공수처에 고발해 놓고 이틀 뒤에 특검법을 발의하면 공수처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수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뭡니까?